안녕하세요. TV클리닉 무병장수의 김지연입니다. 얼마 전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의 생활체육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어깨라든지 관절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통증이 오래가는 것이 바로 어깨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깨 질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어깨도 다양한 질환이 있고 치료법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깨 질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요, 정형외과 전문의 정대학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는요, 어깨 질환하면 오십견 해가지고 어르신들만 오는 병인 줄 알았는데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사실 저도요, 육아에 지쳐서 그런지 자꾸 이 어깨를 두드리시고 너무 정말 말 그대로 찌끈찌끈 아파요 라는 소리가 정말 절로 나오는데요. 도대체 이렇게 다양해지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장님? 예전에는 이제 어깨 통증이 발생하면 흔히 말하는 오십견이나 어깨 결림 등으로 이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사회 연령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리고 젊은 층에서 여러 가지 레포츠 활동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스포츠 손상 같은 것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환자분들 자체 내에서도 어깨 질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 지식이 늘면서 많은 어깨 통증 환자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찾는 분들은 발 빠르신 분들이죠. 왜냐하면 이 디스크라든지 움직일 수가 없는 순간이 되면은 사실 병원을 가지면 디스크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 말겠지,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라고 생각하고 미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어깨 질환이 다양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깨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질환도 다양한지 또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예. 어깨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모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깨 구조는 크게 뼈와 근육과 힘줄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이제 뼈의 구조를 보면 흔히 우리가 팔뼈라고 부르는 상완골이 있고요. 그리고 날개뼈라 부르는 견갑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우리 쇄골이 있습니다. 우리 쇄골미인 할 때의 그 쇄골뼈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견봉이라는 뼈가 이렇게 견갑골과 같이 붙어져 있는 구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근육의 구조는 이러한 견갑골의 앞면과 뒷면에서 시작이 되고요. 이러한 근육 등이 모여서 윗팔뼈의 머리 부위에서 회전근개라는 힘줄 다발로 변하여 이렇게 상완 골두 부위에 부착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근육 부위가 수축함으로써 힘줄이 상완골을 당김으로써 우리가 어깨를 움직이고 회전시키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참 간단하게 생각해서 어깨였는데 어깨가 움직이기까지 정말 다양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다양한 질환으로 노출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쉽게 알고 있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뭐 오십견이라든지 그냥 일상생활이 반복적인 자세로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는 통증, 뭐 요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질환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 그 힘줄 다발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회전근개 질환에는 이제 회전근개 건염,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그 회전근개 속에 석회성 물질이 침착되는 석회성 건염, 오십견, 그리고 견봉쇄골 관절염, 그리고 이두박근건의 건염 및 파열 등이 있습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어렵고 질환이 생각보다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 어깨 통증이 있다고 했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나의 지금 현 상태의 질환이 어떤 것인지 정확한 검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검진이 이루어지는지 화면을 보면서 좀 얘기 나눠볼까요? 일단 환자분이 이제 병원을 찾아오시면 의사 선생님과 언제부터 어떻게 그리고 얼마 동안의 병이 있었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문진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진 과정을 자세히 함으로써 환자분의 증상을 좀 더 알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환자분의 신체 검진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의 어깨 관절의
운동 각도 네. 등을 측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깨 근육 등의 근력 정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회전근개 쪽에 압통이 있는지, 견봉쇄골 관절에 압통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학적인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근력을 측정하는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어깨를 돌리는 근력을 측정하는 화면을 보고 있으시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어깨 검사를 하는 것은 영상학적인 검사로서 가장 기초가 되는 어깨 엑스레이 검사, 뼈의 구조를 대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해서 MRI 검사입니다. 네. 이제 이런 MRI 검사를 통해서 어깨 뼈 위에 이제 문제가 되는 힘줄, 근육, 연골 같은 것들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의 질환이 어떤 건지 알았다. 그러면 이제 치료 방법도 알아야 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좀 병명이 좀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질환인가요?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해부학 구조에 설명드렸듯이 어깨의 주요 근육들이 이제 상완 골두, 팔 뼈 부위에 붙는 힘줄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파열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질병입니다. 네. 이러한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는 이제 크게 내인성 요인과 외인성 요인, 그리고 전신적 요인,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내인성 요인으로는 연령에 따라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외인성 요인으로는 상완골과 견봉 뼈와 뼈 사이를 통과하는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뼈와 뼈 사이에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한 충돌로 인해서 회전근개가 마모가 되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 외에 당뇨병이나 신장질환 그리고 같은 전신적인 요인도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외상, 사고 등의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증상으로는 이제 초기에는 경미한 통증에서부터 나중에는 이제 극심한 통증, 팔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아이고, 극심한 통증까지 네.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의 통증의 특징으로는 주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야간 통증이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어깨 관절 부위 통증 말고도 요 아래쪽 팔 상박부의 통증으로 이제 통증이 점점 내려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전근개 파열이 시간이 점점 경과하면서 중간기에 접어들면 이러한 통증이 점차 사라지면서 팔을 못 들던 팔을 이제 점점 들 수 있고 이렇게 증상이 오히려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러한 경우에 이제 어깨 통증이 다 나았다. 내가 오십견을 앓았었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이제 증상은 좋아졌지만 병은 속에서 더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장기간 1년 이상 방치하게 되면 점점 파열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파열된 힘줄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힘줄 자체가 신경을 건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도 힘들 정도로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되게 얄미운 질환이네요. 왜냐면 중간에 완화가 되니까 다들 이러다 말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아프다 싶을 때 그냥 가는 게 중요하겠어요. 왜냐면 이게 마비까지도 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름이 낯설어서 그렇지 어깨 질환의 7, 80%가 이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우리 얼마나 흔한 질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원장님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로는 크게 나누면 보존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로 나눌 수 있고요. 이제 보존적인 치료는 주로 진통 소염제와 같은 약물 치료, 그리고 국소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주사 치료, 그리고 온열 치료와 같은 물리 치료, 그리고 관절 이완 운동, 근력 강화 운동과 같은 재활 운동 치료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체외 충격파 치료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로는
고식적인 절개 수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루어지는 관절경 수술 등으로 회전근개 파열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요, 궁금한 게 관절경 수술 저희가 좀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절경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피부에 약 5mm 미만의 작은 구멍을 뚫어서 네. 거기에 이제 소형 카메라와 기구 등을 넣어서 수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를 약간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파열된 힘줄이 보이고 있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그 힘줄을 봉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이 달려있는 나사를 원래의 부착 부위에 이제 넣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실을 파열된 힘줄을 통과시켜서 이제 봉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제 실을 가지고 네. 이제 매듭을 지어서 이제 봉합을 하고 힘줄을 당겨서 원래 부착 부위에 네. 이렇게 예쁘게 봉합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내시경 안의 모습을 봐서 그렇지요. 사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절개 수술은 아니에요. 그죠?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이제 관절경 수술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은 수술이지만 그래도 좀 부담이 좀 덜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분들에게 효과적인 이 시술 방법, 그 특징이 무엇이길래 그런지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관절경 수술의 특징은 수술 도중에 정확한 진단과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절개 수술보다 오히려 넓은 수술 시야로서 이제 수술 전에 검사했던 영상 자료들보다 좀 더 파악되지 않았던 그런 병변 자체도 진단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적 절개 수술에 비해서 수술 후에 통증이 적고 입원 기간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으면서 수술 후에 미용상으로도 흉터가 거의 남지 않으며 수술 후유증이나 합병증도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수술 후에 퇴원 후에 짧은 재활 기간과 회복 기간을 보이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진짜 관절경 수술의 특징을 보니까 이 환자의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효과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 이 수술 사례자를 보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 들어볼까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전에 영상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자기공 MRI 사진을 보시면 회전근개가 원래 부착부에서 떨어져서 날개뼈 부위까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견봉이라는 뼈와 상완 골두 사이의 뼈의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분을 이제 관절경 수술 후에 다시 똑같은 검사를 했을 때 좌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래의 부착 부위에 힘줄을 회전근개라는 힘줄을 원래의 부착 부위에 잘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견봉과 상완 골두 사이의 뼈의 간격도 정상적으로 돌아와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제 또 다른 질환, 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오십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십견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50세 이후에 걸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있으세요, 정말. 예. 근데 우리가 배가 아프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복통. 허리가 아프면 요통. 그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오십견도 진단명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십견은 왜 오십견인지 정확한 이 질환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예. 오십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 관절막에 염증성 반응이 생기고요. 네. 그로 인해서 관절막에 반응 조직이 생김으로써 어깨 관절막이 두꺼워지고 그 관절 용적이 줄어듦으로써 어깨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오십견은 병명이라기보다는 어깨가 굳어지면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상태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